네, 속보입니다. 무디스가 28개 스페인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스페인이 간밤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무디스는 또 한 번의 신용등급을 감행했습니다. 28개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네,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계산 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출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이 비관론으로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스피는 이미 지금 3일 동안에 한 80포인트 가량 넘게 좀 하락을 나타냈는데 이미 좀 사라졌는데 말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로존 얘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금일은 외국인 매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전일자에 외국인들이 4,905억 원 정도로 현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을 부채질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외국인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동섭 소장께서도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19,000계약 거의 하루는 16,000, 또 어제도 또 추가적으로 한 2,000계약 넘게 나왔기 때문에 19,000계약이 좀 부담으로 나가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안한 글로벌 증시 주변 환경에서 상당히 불안하고 부담스러운데요. 자, 어떻게 분석을 해보실까요? 외국인 매도 분석을 그러면 해주시는 건가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2012년 들어서 대량으로 현물을 순매도한 적은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3월 8일에 한 4,191억 정도를 순매도했을 당시가 2,000포인트를 찍었던 당시고요. 3월 14일이 5,365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3월 19일과 4월 3일까지 사실상 2,000포인트 중반에서 계속 주가가 머물면서 외국인들이 3월 8일에 주가 2,000포인트에서 대량 매도를 하고 난 이후로 오히려 주가는 더 올랐던 그런 사례가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지금 5월 7일에 외국인들이 한 4,440억을 매도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1,956포인트이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이 5월 달에 시장 급락과 함께 조금 추가적으로 빠지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6월 11일과 25일자 기준으로 한 1,867에서 1,825억 정도 구간이니까 외국인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5월 급락 전에 외국인들은 5월 2일에 한 1999.07포인트 찍는 와중에 한 4월 말까지 해서 3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 8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가 5월 달에 시장 급락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3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한 이후 주가가 올랐었고요. 또 4월 말에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또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2010년도 상반기 들어서서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매도를 하고 또 꼭지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사례도 충분히 발견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결코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시장 하락을 무조건 부채질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외국인 자체가 최근에 증시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을 출금을 해가지고 자기들 특히 유로존에 있던 부실한 그 자기자본 확충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효불급하게 지금 매도를 좀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따져보면 네.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매도한 적도 많았고 또 꼭지에서 순매수를 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매도 자체를 무조건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분석과 함께 종목 이야기를 같이 해주실 텐데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분명히 이 정도면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소형주가 지금은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망하다라고 제가 굉장히 크게 강조를 드렸었고 그쵸. 대형주가 7, 8월 달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그 대형주 부분들은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일개 종목에 대한 집중 매도는 일단 해당 종목의 상승을 좀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는 관점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는 IT 종목들이 향후 7, 8월 달까지 해서 시장 상승과 동행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시장 상승을 굉장히 억누를 것이고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과 동시에 또 오히려 시장 하락을 조금 더 IT 종목들이 부채질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IT 종목들보다는 네. 또 그리고 이제 첨단주보다는 사실상 재래식 굴뚝주에 지금 포지션을 맞춰서 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포지션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테마별로 움직임 상당히 좋았는데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IPTV 및 셋탑박스 관련주들 휴맥스를 포함해서 상당히 또 강세를 보였었고 또 농업 관련주들이 최근에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를 기초로 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일자의 거래소 시장은 마이너스 폭이 30포인트까지 치닫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플러스를 상당히 유지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은 명백하게 개별 종목별 중소형주를 대응해야 되는 또는 기존 굴뚝주나 내수주나 이러한 그 첨단주를 피해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패턴과 외국인의 방향성을 봤을 때 시장 종합주가지수에 억누르지 마시고 종목별 대응하시면 충분히 시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앞서서 개별성 굴뚝주, 재래식 굴뚝주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라든지 첨단 IT 기기 그리고 뭐 LED라든지 OLED 이런 IT 중심의 업종 중심의 어떤 개별 종목들보다는 제 전일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코스맥스 뭐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래식 굴뚝주죠. 일반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공장에서 기계가 가동이 돼서 제품 아웃풋이 생산되는 그런 형태이고 첨단 시스템 매니팩처링에 의해 가지고 반도체 생산이 되는 그런 IT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좀 구형 재래식 그 제품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유망하다는 관점. 즉 지금은 소비가 또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수요 견인이 없기 때문에 첨단 제품이 고가의 제품들을 살 수 있는 수요 기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 생활 필수품 중심의 어떤 재래식 굴뚝주가 오히려 지금은 수요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종목 세 가지 선정해 오셨는데요. 언급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기존의 금리나 관련주들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상당히 시세를 형성하고 지금 다시금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네. 부채 비율은 상당히 조금 높지만 그 실제적으로 실적은 좋은 종목들 대유에테이나 네. 하나손보, 롯데손보 같은 종목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계선 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